55세 백화점 점장, 은퇴 후 한 달 만에 파산. 노후가 무너진 충격적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편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시대에 은퇴 후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든다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종종 퇴직금으로 집 대출부터 갚고 나중에 어느 정도 수입이 끊기면 뭘 해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떠한 준비도 없이 혹은 잘못된 준비로 인해 은퇴 직후부터 삶이 흔들리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55세까지 백화점 점장으로 일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왜 은퇴 한 달 만에 파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휴, 난 아직 멀었지 하면서도 인생 앞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법이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빈곤의 늪에 빠진 55세 점장 이야기. 우선 55세 백화점 점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매일매일 고객들을 상대하며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열정을 쏟았을 것 같죠. 실제로 이분은 30대 후반부터 백화점에서 명품관을 담당하셨다고 해요. 백화점에서만 20년 넘게 일하면서 여러 차례 승진을 거듭했고 어느덧 점장 자리에 올라 대외적으로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오잖아요. 특히 유통업계 특성상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5세에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죠. 문제는 이렇게 오랜 시간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만큼 그에 맞춰 소비 생활도 커져 있었다는 거예요. 점장으로 있을 때는 연봉도 높았고 직책이 주는 체면 같은 게 있다 보니 자연스레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면서 그간 모아둔 퇴직금과 적금, 거기에 투자로 불려놓았던 자산 일부가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생활비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나는 평생 명품관 VIP를 상대하며 일했으니 나도 이 정도 누리면서 살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이렇게 은퇴 직후 여태껏 누리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 한 달 만에 현금 흐름이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빨리 소진되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했지만 이미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고정 지출, 명품, 소비, 여행 경비, 가족 지원금 등은 직장 다닐 때 수준 그대로였거든요. 결국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자금이 말라버렸고 기존 대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2. 은퇴 생활이 위험해지는 세 가지 실수 사례. 그렇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래가 아니라 은퇴 후엔 미리부터 지출을 관리하고 수입원을 다각화하지 않으면 누구나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점장 사례 말고도 은퇴 후 실패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사례 1. 은퇴 후에도 고정 지출을 직장 다닐 때처럼 유지하기.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현역 시절에 월급이 있을 때는 매달 주어지는 급여로 대출 이자나 보험료, 가족 용돈, 각종 취미 활동비 등을 부담 없이 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와 동시에 급여가 0원이 되는 순간이에요. 혹은 훨씬 줄어들겠죠. 이걸 모르고 그래도 난 그동안 사회생활 많이 했고 자존심도 있는데 저축해서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기존 지출을 유지하다 보면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퇴직금이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대출받고 카드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이러면 회복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퇴직하기 전부터 최소 1년 정도는 내가 만약 지금 당장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비를 미리 한번 줄여보면서 체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과도 우리 이제 은퇴 이후에는 외식이나 쇼핑 등을 조정해야 한다라는 걸 충분히 논의해두고
보험이나 적금 상품 구조도 재정비해 두셔야 해요. 사례, 이 노후 자금을 위험한 투자처에 몰빵하기. 두 번째는 투자 실패입니다. 사실 현역에서 어느 정도 고소득을 올렸던 분들일수록 뭐든지 크게 벌어야 한다는 욕심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을 주식에 넣으면, 부동산에 올인하면, 대박 나면 평생 걱정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은퇴 후 자금은 삶의 기반이고 다시 벌어들이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아니, 애초에 재취업도 쉽지 않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두 번 투자에 실패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경기와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리한 레버리지 대출을 끼고 들어갔다가 시세가 폭락해버리면 빚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은퇴 자금은 지키는 게 먼저다라는 철칙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안전판이 될 현금을 먼저 확보한 뒤에 일정 부분만 투자하는 게 현명해요. 전 재산의 몇 % 이상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전문가나 금융기관의 객관적 조언을 여러 군데에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사례 3. 안정적인 부업이나 대안 수입을 마련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은퇴했다고 해서 수입이 완전히 끊기면 심리적인 위기감도 커집니다. 이제 나 어떻게 살아?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예전처럼 돈 쓸 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에 소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저축액만으로 그냥 버티다가 예기치 못한 지출의 의료비, 가족 문제가 생겼을 때 등이 생기면 그제야 갈팡질팡하게 돼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으로 급히 일을 구하려고 해도 경력과 나이에 맞는 일자리가 쉽게 잡히지 않아요. 결국 노동시장에서는 이미 구조적으로 밀려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앞서서 내게 맞는 부업을 미리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평생 영업과 마케팅을 해왔으니 은퇴 후에도 컨설턴트로 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평소에 글 쓰는 걸 좋아해 작가나 블로거, 크리에이터로 전업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은퇴 후에도 무언가 소소하게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올라갑니다. 3.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내게 맞는 플랜 B를 만들어라. 자, 그럼 다시 55세 백화점 점장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분은 왜 한 달 만에 파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존 생활 수준에 맞춘 지출을 아무 조정 없이 계속했다.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무리해서 투자한 상품이 폭락해버렸다. 퇴직금 외에는 다른 대안 수입원이 전혀 없었다. 이 세 박자가 맞물리니 불과 한 달 만에 자금이 바닥을 보인 거예요. 더군다나 기존에 대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남은 현금 흐름이 전혀 없어서 파산을 선언하게 된 거죠. 만약 이분이 은퇴 전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축소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전 위주로 바꾸었거나 은퇴 후 간단히 할 수 있는 부업을 준비해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최악의 상황은 막았을 것 같아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내 생활 수준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은퇴 후엔 어떻게 살아갈지 미리 전략을 세우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연간 지출이 얼마가 들고 건강보험, 연금, 세금 같은 필수 지출은 얼마인지, 또 자녀와의 관계나 부모님, 부양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야 막상 은퇴 후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은퇴 준비를 돈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목적,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표가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돈도 단순히 많이 쌓아두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시점에 필요한 만큼 유동성을 확보해두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일단 무조건 집에 묵혀두거나 부동산만 사두면
나중에 오르겠지라는 식의 막연한 믿음에만 기댈 수도 없어요. 자산은 늘어도 당장 생활비가 돌지 않으면 결국 다시 대출을 땡겨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축, 투자, 소비, 부업, 그리고 은퇴 후 생활 설계.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해요. 오늘 55세 백화점 점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나도 혹시 이런 위기를 맞게 되면 어쩌지? 하고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매월 지출을 점검하고 은퇴 후 어느 정도 지출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계산하기. 안정자금과 공격적 투자금을 분리하고 잃어도 상관없는 돈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은퇴 후 내게 맞는 부업 또는 작은 일거리 준비하기. 꼭 필요한 보험 및 건강관리, 가족과의 노후 계획 대화 나누기. 이렇게 꼼꼼히 준비해두면 한 달 만에 파산이라는 불행한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막상 닥치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경각심이 되어 조금이라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중장년층으로서 제2의 커리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고 가까운 지인들과 대화도 많이 나눠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부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남은 직장 생활, 그리고 이후 노후까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 이어나가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